자, 수업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요새 좀 시국이 어수선한데, 뭐 나라 걱정에 뭐 공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나라 걱정은 나라 걱정이고, 공부는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입문과정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등기법 뒤쪽에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본서로서 이론 과정 들어갈게요. 자, 우리 등기법을 지금 2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등기법 총설하셨고, 여기서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그 용어의 정의할 때 등기법에서 등기필 정보의 개념 좀 기억하셔야 된다. 등기필 정보 기억나시죠?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등기필 정보는 암호로 되어 있었잖아요.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되어 있던 그 이미지 기억나시죠? 그게 권리증에 해당하는 거라서 나중에 팔고할 때 매도인이 자기가 권리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서에다 써야 된다 그랬죠. 그 등기필 정보 이런 거 하셨고, 그다음에 등기기관과 설비 해가지고, 그 등기기관과 설비에서는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건데, 설비, 기관과 설비 공부하시는 건데, 여기 이제 올해 좀 개정된 내용이 많아요. 올해. 그래서 원래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다가 신청하면 거부당해요. 각하당하는데 올해 특례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이 좀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 등기 이런 거. 그러니까 종전에는요, 제가 서울에 사는데 아버지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제주도에 있는 땅을 상속받죠. 제주도에 있는 땅을 내가 서울에 사는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종전에 상속 등기 신청을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다 해야 되거든요. 등기는 아무 데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관할 등기소.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있는 데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땅이니까 관할 등기소가 어디예요? 제주 등기소. 그럼 등기할 때 제주도까지 가야 되죠. 종전에는. 근데 상속 등기 이런 건 이제 관할 상관없어. 서울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제주도에 있는 땅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고. 취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관할의 특례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등기 양식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던 그 양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등기법은 9월 달에 바뀌었고요. 시행은 내년 또 1월 달, 또 5월 달 이렇게 시행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 10월 달에 보니까 5월 이후에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등기 규칙은 우리 지난번까지는 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법만 개정되고 규칙은 개정이 안 됐다가 요번에 또 등기 규칙도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또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서는 이제 인쇄가 들어갔는데, 기본서에는 규칙 내용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뀐 법은 반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약집에 이제 규칙을 좀 반영할게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 요 등기기관과 설비에서 등기 기록 양식 기억나시죠?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표제부에 무슨 내용 쓰느냐, 갑구나 을구에는 무슨 내용 쓰느냐 기억나시죠? 그런 거 공부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 등기 절차, 총론. 뭐라고요? 절차, 총론. 그래서 일반론 그래가지고 등기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해가지고, 등기는 신청주의라서 등기를 할 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해야 해준다. 이게 무슨 주의야? 신청주의. 그래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등기소에서 받아. 그럼 뭐라 하고? 접수. 신청하면 무조건 접수는 된다 그랬죠? 그럼 접수가 되면 이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접수된 다음에 무조건 등기가 돼요? 심사를 해야지. 심사해서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는 등기도 있고 할 수 있는 등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이게 등기를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각하, 등기를 거절하는 것을 각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신청이면 받아주는 거죠. 그것을 수리라고 해요. 수리하면 등기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완료를 해요. 완료를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증 이런 등기필 정보도 나오고 등기 완료 통지도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흐름 한번 보신 게 요 절차, 총론 요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 강론 파트예요. 강론 파트. 그래서 4장이 읽어보시면 무엇에 관한 등기요?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5장이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요. 5장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 표제부에다가 무슨 내용을 기록해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표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쓰는 데가 표제부니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게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 을구. 여기다가 쓰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권리에 관한 것이 원래 등기의 원래 본질적인 공식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중요한데 요 표시에 관한 등기도 요새 한 문제 정도씩은 내고 있어요. 근데 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낼 때는 권리에 관한 등기랑 뭐가 다르냐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정리하실 때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표시에 관한 등기 하면 책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입문 책 안 보셔도 그냥 한번 쭉 들어오시면 돼. 지금 입문 과정은 좀 등기법 감을 좀 익히셔야 돼. 감. 자, 표시에 관한 등기가 곧 무슨 등기다? 표지예부에 하는 등기예요. 그럼 표지예부에다가 쓰는 만약에 토지 같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내용들을 표시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대장이 기준이다. 우리 지적법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대장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을 때 표시에 관한 내용은 대장이 기준이다. 권리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등기부는 원래 권리를 기록하는 데인데 그렇다고 등기부에 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표시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쓰는 표시는 어디 있는 걸 갖다 쓴 거예요? 대장에 있는 걸 갖다 써요.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 중동 10번지 토지 등기부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 지목이. 그럼 그 중동 10번지 토지 대장에도 전으로 돼 있겠죠. 똑같은 토지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셨지만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목이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그럼 표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표시가 바뀔 때는 기준이 되는 걸 먼저 바꾼다고. 그럼 등기 그쵸.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대장 중에서 어디를 먼저 바꿔? 대장. 그럼 대장이 바뀌었어. 대로. 전이었다가 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등기부도 바꿔야죠. 그럼 등기부를 등기법 쪽 하는 것이니까 등기부의 표시를 바꾼다는 얘기는 어디 먼저 바뀐 거다. 대장.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항상 어디가 선행. 대장이 선행되는 거예요. 대장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뀐다? 등기부가 바뀐다.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일치가 서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치를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대장에는 옛날에 대로 바뀌었는데 등기부는 계속 전으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대장 바뀌었으면 등기부도 빨리 고치라라고 뭘 부과한다?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하셨지만 우리 등기 신청은 원칙이 임의 신청이었죠. 언제까지 하라 그런 거 원래는 없어. 등기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무슨 신청이었어요? 임의 신청.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대표적인 그 규정이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지금 무슨 등기하고 있는 거죠? 표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되셨죠? 근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대장이 먼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빨리 고쳐라. 그래서 얼마 이내에 해라?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어. 소유자가 이 지목 변경 등기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도 등기부에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적법 공부하실 때 지적소관청이 촉탁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를 한 후에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한 2주 전에 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토지 지목이 바뀌었다. 이게 토지 이동이었잖아요. 토지 이동 정리를 대장에서 누가 한 거예요? 대장에 누가 바꿨어요? 시군구청에서 바꿨잖아요. 그럼 대장에 고쳤으면 시군구청 지적소관청 보고 변경 등기를 촉탁하라라고 지적법에서 규정했었다고요. 무슨 등기를 촉탁하라고요? 변경 등기를 촉탁하라. 그러면 촉탁을 하면 촉탁받은 등기소에서 지목을 바꿔준다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그 지적법의 등기를 촉탁하라 이 규정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규정은. 지적법에
토지이동 정리를 한 후에는 변경 등기를 촉탁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촉탁하라고 하는 건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지적소관청, 시군구청 보고 등기를 뭐하라? 촉탁하라 이 규정인 거고, 등기법에서 규정은 누구 보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하라 이런 얘기예요? 신청하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는 상대가 다른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등기법에서 소유자한테 신청하라 그랬는데 소유자가 등기법에서 신청 안 했어. 그래도 지적법에 의해서 변경 등기가 될 수가 있죠. 지적법에서 뭐 하라 그랬으니까, 촉탁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벌칙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안 지키면은 벌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등기법 요건 의무는 이때 뭐가 없다? 벌칙이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다 어디가 먼저 바뀐 거다? 대장이 먼저 바뀌었다. 대장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빨리 고쳐라.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신청해라. 근데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 과태료는 없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 공동 신청할 일이 없어요. 단독 신청. 아까 변경 등기 누가 신청해?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누구랑 같이 할 일이 없죠. 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이었죠? 양쪽이 같이 하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규정이 있는 게 무엇에 관한 거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다 단독 신청.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하겠어요? 소유자가 신청했죠. 소유자 단독. 소유자인데 우리 등기법은 소유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무슨 등기 명의 이런 말을 써요. 소유자라는 말은 실체법상 개념이고요. 등기법은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상 표현은 무슨 등기 명의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등기 명의란 말은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인 그래요. 그럼 어떤 부동산에, 여러분 민법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하셨으니까, 어떤 부동산에 갑이 소유자이다. 이 말은 실체상 개념이에요. 어떤 A라는 부동산의 갑이 소유자이다. 이 말은 실체, 진실은 누가 소유자이다. 갑이 소유자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A 부동산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소유자가 누구라 했어요? 갑이 소유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에 그러면 소유자도 누구로 나와야 돼? 원래는 갑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을이라고 잘못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을은 원래 진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 등기 명인이죠. 등기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냐고. 개념이 다른 거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서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등기 명의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실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차법에서는 실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부과할 때 소유자가 신청하라 이런 말 없다고. 이해되시죠? 등기부에 나오는 소유자가 신청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명의. 이런 소유자로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 전세권자로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전세권의 등기 명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권자로 나오면 저당권의 등기 명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 지금 우리 무슨 등기하고 있죠?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 이게 다예요. 표제부에 나오는 등기에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 다예요. 그냥 물론 입문과정이지만 어차피 1년 동안 할 거라서 다 적어드린 거예요. 그럼 표시에 관한 등기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에 관한 등기가 아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에 관한 등기. 따라서 이게 이제 시험에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권리에 관한 등기. 부기 등기 아직 안 하셨지만 등기는 요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등기를 분류를 할 때 무슨 등기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형식상 구분하는 거예요. 등기를 할 때 앞에다가 순번 매겨요. 등기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번호 매기냐고. 이 번호를 매길 때 이 번호가 표제부에 있는 번호는 뭐라고 하고? 표시번호. 용어 익히셔야 돼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나 얼굴은 무슨 번호였죠? 순위번호. 갑구나 얼굴은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갑구나 얼굴에 있는 번호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 번호. 야, 계속 입혀야 돼. 표시 번호. 갑구나 얼굴은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이 번호를 쓸 때 그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쓰면 주등기라고 한다고. 이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쓰면 무슨 등기요? 주등기. 번호가 1-1, 뭐 2-1 이렇게 나가면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주등기인가요? 1 이렇게 있으니까 주등기. 요거 주등기예요. 2 이렇게 써 있으니까 주등기. 3 이렇게 써 있으면 주등기고, 이렇게 1-1 이렇게 써 있으면 부기등기라고 한다고. 그럼 등기는 1번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몇 번이라고 쓰는 게 원칙일까요? 2번이 원칙이겠죠. 2번 다음이면 3번,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원칙은 주등기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1번 다음에 등기하는데 2번이라고 안 쓰고 1-1이라고 썼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번 다음에 2번, 그럼 1번하고 2번은 번호가 다르죠. 그럼 1번은 1순위인 거고 2번은 2순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번 다음에 2번이라고 안 쓰고 1-1 이렇게 쓰면 1번과 연장선상에 있다. 1번과 같은 순위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1은 계속 1순위인 거라고. 근데 2번이라고 썼으면 2순위, 순위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순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순위, 부기등기하는 이유를 생각하시라고. 왜 하는 거다? 순위 유지. 또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동일성의 유지, 이런 표현 돼. 뭐라고요? 동일성이라는 게 결국 뭘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순위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순위일까? 권리의 순위죠. 우리가 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순위야? 권리의 순위.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원칙은 뭐였는데? 주등기로 한대. 그럼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할 일이 없는 거죠? 부기등기 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려고 부기등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표제부에는 권리를 쓰는 데가 아니니까 부기등기 할 일이 없다고. 그럼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인 거예요. 아까 원칙이 무슨 등기니까? 주등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기등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전제가 부기등기는 어디에만 있는 거다? 권리,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만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까 요 얘기가 여러분들 수준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1년 동안 하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뭐가 아니니까요. 권리가 아니라 표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권리와 관련된 등기들은 다 없는 거라고. 그래서 부기등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권리의 순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표제부에는 뭐가 없다? 부기등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기등기가 없다. 그 다음에 접수번호 기억나세요? 접수번호. 우리 등기부에다 쓸 때 접수란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제 몇 호 이렇게 썼던 게 뭐죠? 제 몇 호 이렇게 썼던 게 접수번호. 제 몇 호 이렇게 썼던 게 접수번호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럼 접수번호는 왜 붙였죠? 순위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접수번호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순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짜일 때도 오전에 받은 거랑 오후에 받은 게 접수번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번호를 보고 뭘 정하는 거예요? 순위, 무엇의 순위? 권리의 순위. 그럼 표제부에는 권리를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표제부에는 뭐가 없다고? 접수번호 없다. 그냥 날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를 왜 할까요?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훅 물어보죠.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요? 순위를 보존하려고. 그럼 결국 무슨 순위예요? 권리의 순위. 그럼 가등기라는 것도 표제부에는 있을 리가 없다. 어디에만 있다? 갑구나 을구. 가등기라는 건 표제부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추정력. 아직 안 배우셨지만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추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추정한다고요? 권리를 추정하는 거예요. 표시를 추정한다는 것은 없어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든 거냐면 사람이 기술적으로 만든 건데 소송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소송. 우리가 소송은 서로 다투는 거죠.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법원까지 온 게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 자기 얘기가 맞다고 하겠죠. 서로 반대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소송법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입증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입증책임, 요새 이제 증명책임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입증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패소의 위험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입증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입증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소송은 지는 거라고요. 진실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다? 입증책임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입증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책임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추정력. 그래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추정이 되면 그 사람은 소송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받으니까? 추정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추정을 받는 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쪽에서, 반대쪽에서 입증해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추정 받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안 받는 사람이 더 좋아요? 추정을 받는 게 소송에선 유리한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추정력입니다. 추정력. 그러면 추정력이라는 것은 입증책임과 관련된 것인데 무엇에 관한 입증책임이냐면 권리예요. 권리.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다. 그럼 그 갑이라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맞나요? 모르지. 조금 이제 익혀가시는 거죠. 등기부에는 갑으로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실체 소유자는 을일 수도 있잖아요. 이 등기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냐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일단 등기부가 맞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고.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의 추정력. 그럼 만약에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고요. 실제 소유자는 을이래요. 그런데 진짜 소유자 을이 갑보고 네 것도 아닌데 왜 등기했냐고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도 안 해줘. 그럼 을이 소송을 걸 거라고? 그럼 소송에 가서 지금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을은 내가 진짜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등기부에 나오는 갑은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반대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증 책임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럼 네가 입증해봐라 그러는데 추정력이라는 게 있으면 추정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등기부에 누구로 돼 있었죠?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소송 걸리면 항상 유리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등기부에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라고 돼 있대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요. 소송에서 어떤 사람이 그건 전이 아니라 답이래. 등기부에는 전으로 돼 있는데 소송에서 이거는 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등기부에 있는 대로 이 토지는 전인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해요. 생각을 보자고요.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전이 맞아요? 답이 맞아요? 가서 보면 알지. 가서 보면 이게 논인지 밭인지 눈으로 보이냐고요. 논인지 밭인지 보이냐고. 추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요. 근데 아까 소유자가 갑이냐 을이냐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거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만든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제도인 거라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이 맞는지 을이 맞는지는 이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맞는지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이런 제도를 주는 거라고. 무슨력? 추정력. 그러니까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권리에 관한 거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말 이해되십니까? 등기부에 건물이 2층 건물로 돼 있어. 그럼 등기부에 있는 대로 이 건물이 2층 건물이다라고 추정한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2층인지 1층인지는 가서 보면 알잖아. 1층이면 1층인 거지 2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추정력은 무엇에 관해서 추정하는 것이다. 권리. 그러니까 표제부는 권리를 적는 데가 아니니까 표제부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라고요. 됐죠?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다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이게 다 기출 문제. 나왔던 거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 이게 특징입니다.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다 나오는데 또 오늘 밤에 또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사진 찍으시면 되고. 예.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한번 볼게요. 조문을 한번 봅니다. 자, 표시에 관한 건데요. 우리 등기법이 이렇게 나와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뭐라고요? 토지
표시가 책 목차하고 달라요. 책 목차가 다르니까 책 보고 이거 보고 하려면 막 신경 쓰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책에 다 있어요. 나중에 책에 다 또 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가겠습니까? 시험 보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쭉 지금은 한번 느껴보시라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표시에 관한 건데 무슨 표시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법 3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토지 등기록 어디에요? 표제부에 다음에 각 호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표제부에 뭐 쓰죠? 표시번호.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있었잖아요. 그럼 뭘 쓴다? 접수 연월일.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접수 번호 나오면 틀린 지문인 거죠? 접수 번호는 안 쓴다 그랬잖아. 뭐만 나온다? 접수 연월일 이렇게 날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쓰겠죠. 맨 끝에 칸이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5조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의 분할, 합병 이런 게 바뀌는 거죠.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3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 요게 바뀔 수 있냐고. 바뀔 수 있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아까 했던 거잖아. 얼마 이내 1개월.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끝. 여기서 끝. 옛날에는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삭제됐다고. 그래서 뭐는 없다. 과태료는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실이 있는 때라는 게 언제일까? 예?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분할, 합병은 어디서 먼저 했죠? 대장에서 먼저 분할하고 합병한 거라고요. 그럼 대장에서 분할하고 합병했으면 등기도 빨리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 이내 하라? 1개월 이내. 그러면 그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실이 있는 때라는 게 언제일까? 대장에. 그렇죠. 대장에 기록한 날. 등록한 날. 분할은 언제 되는 것이다? 토지가 두 필지로 나눠지는 것은 대장에 써야 나눠지는 거예요. 지목 변경은 언제 지목 변경되는 거다? 대장에 등록을 해야 지목 변경된 거라고. 그래서 그 사실이 있는 때라고 하는 말은 뭐한 때? 대장에 등록한 때를 말합니다. 뭐한 때? 대장에 등록한 때를 말해요. 자, 이게 토지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등기기록 양식을 보시는 게 좋은데, 자, 토지 표제부예요. 자, 토지의 표시, 어떤 토지 등기부입니다. 자, 맨 앞에 뭘 쓰라고 그랬죠? 표시번호. 여기 표시번호입니다. 표시번호는 부기 등기 없어요. 그냥 1, 2, 3, 4, 5 이렇게만 나간다고.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여기에다가 뭘 쓴다고?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는 안 쓴다. 제 몇 호 이런 말은 없다고. 예,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 쓸 거 있으면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글씨 보이세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번지였는데 2가 지번이잖아요. 응암동 2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3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을 보니까 2021년 4월 7일 서울특 은평구 응암동 2번지인데 지목이 대.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까 위에서 뭐였죠? 면적이 350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200으로 바뀌었죠. 그럼 350에서 200이 됐다는 얘기는 분할됐다는 얘기 같다. 토지가 우리 분할 공부했잖아요. 쪼개진 거라고. 뭐가 됐다고요? 분할이 됐어요. 그럼 우리 잠깐 살짝 보셨는데 응암동 2번지를 분할을 하면은 몇 번지가 되냐면 하나는 그냥 2번지예요. 응암동 2번지를 분할을 했잖아요. 그럼 두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종전 거 그냥 쓴다고. 원래 몇 번지였으니까 2번지였으니까 그냥 하나는 2번지고 근데 분할돼서 또 떨어져 있는 또 새로 생긴 토지는 2의 1번지. 우리 의라고 읽어라. 좀 다시로 좀 읽지 말고 법에 뭐라 2의 1 기억나시죠? 이게 기억나시면 돼. 예,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1번지가 새로 생긴 거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 돼 있죠? 분할로
보이세요? 분할로 350에서 200이 됐으니까 없어진 게 몇이에요? 150제곱미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의 1번에 2기 옮겨 적었다 이 뜻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적게. 이게 몇 번지 토지일까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여기는 제가 이제 안 써드렸죠. 은평구 응암동 2번지 토지 등기부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1번지는 새로 생겼죠? 2의 1번지가 변해서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2의 1번지 토지 등기 기록을 새로 만드는 거라고. 만들어서 그 2의 1번지 표제부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21년 4월 7일. 혹시 이런 등기부 보시다가 날짜가 좀 이상하면 좀 바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이거 숫자 좀 바꿨네. 21년 4월 7일하고 은평 응암동 2의 1번지 나온 거고요. 면적이 몇이 됐다? 150이다 라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다? 읽으시면 돼. 분할로 대 150제곱미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번지에서 뭐 해왔다? 이게 왔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무슨 등기 보고 계신 거예요? 표제부 등기. 이게 이런 등기를 다 뭐라고 한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볼게요. 건물. 아까는 뭐 본 거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볼게요. 건물은요, 건물 쪽에서 등기 양식이 좀 바뀌었는데 9월 달에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건물. 자, 표시번호 똑같죠? 표제부니까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여론일. 그 다음에 이제 막 글이 길어지는데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건물인데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요게 올해 9월 달에 이게 개정된 거예요. 시행일은 이제 12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건물 명칭. 종전에는 집합건물 등기부에만 건물 명칭을 쓰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건물 등기부에도 명칭을 써요. 뭐라고요? 일반 건물 등기부에도 뭘 쓴다고? 명칭. 근데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건물 명칭. 그래서 읽어볼까요? 가로해놓고. 건축물 대장에 건물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식에 뭐는 만들어 둔다. 건물 명칭은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건물 번호. 이 번호가 무슨 번호요? 이게 무슨 번호? 건물 번호예요. 이해되십니까? 약간 땅 번호는 요거죠. 땅의 번호는 지번. 지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번호는 무슨 번호? 건물 번호. 그래서 건물 명칭도 쓰고 건물 번호도 쓰라. 그럼 건물 번호는 언제 나온다 그랬죠? 건물 번호. 그렇죠. 그래서 지번 하나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 100번지에 건물 2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번만 쓰면 어떤 건물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번호 매긴 게 무슨 번호? 건물 번호. 그 조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험에 나온 건데. 다만 건물 번호를 쓰는데 다만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 지번만 쓰면 땡이라고. 근데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 번호도 쓴다. 지난번 우리 기출문제 풀었을 때 나왔죠. 이거 지문. 이 기출 지문은 나왔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 건물의 종류, 건물의 명칭, 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걸 씁니다. 이게 이제 내용 라인에다 쓰고, 부속 건물이 있으면,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건 무슨 건물이요? 부속 건물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도면 번호도 있는데, 요거는 생략할게요. 이건 인문과정에서는. 자, 그럼 이제 양식을 한번 봅니다. 건물의 표시에서, 맨 앞에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요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건물 명칭 및 건물 번호, 그 다음에 건물 내역, 건물 내역에다가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을 쓴다.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이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블록 쪽, 시멘트 기와집. 구조 얘기할 때 요거 2개 보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시나? 건물의 구조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조, 무슨 지붕. 요거는 벽 기둥은 뭐고, 시멘트 블록 조고, 그 다음에 지붕은 시멘트
기와 지분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구조예요. 여기까지가 구조고, 그 다음에 종류는 단층 주택이고 면적은 85제곱미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창고도 있나 봐요. 여기에 지금 모두 있다고요? 창고. 그럼 여기는 부속 건물 써준 거예요. 아까 부속 건물이 있으면 모두 같이 써줘라. 부속 건물도 같이 써줘라. 부속 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슬라브 지붕에 단층 창고고 면적은 뭐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고 등기원이 기타 쓸 건 없었나 봐. 이렇게 됐었는데 2번을 보니까 은평구 응암동 2번지인데 제 1호 아까 없었던 요게 뿅하고 생겼네요. 이게 뭐예요? 건물번호예요. 건물번호. 아까 응암동 2번지 건물 하나 있었을 때는 번호가 필요가 없는데 건물이 2개가 됐나 봐. 이해되십니까? 왜 2개가 됐냐면 건물을 분할했대요. 건물도 분할돼요. 건물도 분할. 응암동 지금 몇 번지? 2번지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몇 개 있죠? 지금? 1개 있어요. 1개. 틀려봐야 나중에 본시험에서 안 틀려요. 1개 있어요. 건물이 몇 동 있죠? 2동. 개라는 말하고 동이라는 말은 다르다. 건물을 표현할 때 건물이 몇 개냐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 개수를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뭘 얘기한다고요? 소유권 개수.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일물 일권주의. 물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인 거다. 그럼 소유권이 2개면 물건은 2개인 거다. 이 말 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 일물 일권주의. 그럼 물건이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몇 개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1개다. 그럼 이 건물은 몇 개? 1개인 거예요. 1개. 근데 물리적으로는 2동인가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 지금 뭐가 있었냐면 단층 주택도 있고 단층 창고도 있었잖아요. 그럼 몇 동이 있는 거예요? 2동. 그럼 몇 동인데? 2동인데 건물은 몇 개인 거예요? 1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된 건물이고요. 이게 부속 건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부속 건물이 있으면 부속 건물도 같이 써주어라 이런 말 했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위에까지는 몇 동이 있는 건데 몇 동? 2동. 단층 주택도 있고 창고도 2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몇 개인 거예요? 1개 있던 거니까 하나의 등기부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2개로 나눌 수도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을 하나 더 만든다. 물건을 2개로 나눈다. 이게 분할이에요. 그래서 토지도 분할이 있고 건물도 분할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분할이 되면 건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라고. 2개. 동도 몇 동이고 2동인 거고요. 그럼 물건 이쪽이 새로운 건물이 되었으니까 등기기록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토지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대신에 번호가 붙여져야 되네. 건물 번호. 왜? 집원 하나에 건물이 2개가 생겼으니까 뭘 붙이게 된 거예요? 건물 번호를 붙이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뭐가 생긴 거예요? 응암동에 제 몇 호? 1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건 뭐고? 단층 주택. 그럼 이 주택 등기부가 되는 것이고요. 분할해서 요 제2호에 이기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요쪽 단층 주택은 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고. 창고 쪽은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 쪽 등기부가 요겁니다. 그래서 요건 몇 호고? 2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단층 창고인데 어디서 왔다? 응암동 2에서 2기에 왔다. 되셨나요? 이게 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분할만 있는 게 하나 모두 있다. 건물도 분할이 있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건물 번호의 개념 좀 보시라고. 집원 하나에 건물 하나 있을 땐 번호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 개의 건물이면 뭐가 붙여진다? 건물 번호가 붙여지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에 주된 건물 등기부의 내용을 쓰지만 부속 건물 있을 때는 부속 건물도 같이 쓴다. 이게 무슨 건물이야? 부속 건물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17회 때.
기출문제. 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네. 자, 옳은 거 골라보시라고. 옳은 거. 자, 바뀌었대요. 뭐가?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다고. 구조. 그럼 표시에 관한 거예요. 건물의 구조는 표제부에 나오는 거예요? 갑구을구에 나오는 거예요? 표제부에 나오는 거죠. 아까 표제부에 뭐 나온다? 소재, 지번, 그 다음에 토지 같으면 지목, 면적, 건물이면 구조. 무슨 조? 무슨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요게 바뀌었다고. 요게 바뀌었다. 그럼 요게 바뀔 때는 어디부터 바꿨을까? 대장부터. 건축물 대장 먼저 고치고 등기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얼마 이내에 신청하라? 1개월 이내에 신청하라.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럼 구조가 바뀌었을 때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맞냐고요? 맞는 얘기인데 답 뒤에 안 읽어도 되겠네요. 뭐 그러고요? 옳은 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는데 요 2번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신청해도 되고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뭐가 바뀌었다고요? 행정구역 명칭 바뀐 거 있잖아요. 뭐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름들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직권으로.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라고. 행정구역이 바뀐 것은 어떻게 한다? 직권. 또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읽어보실래요? 3번. 네. 뭐가 바뀌었다고요? 면적이 바뀌었. 그럼 표제 부여하는 건가? 표제 부여하는 등기는 부기 등기라는 게 없다.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배운 건 아니야. 배운 건 아닌데 표시인데 요건 무슨 표시요?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는 사람의 주소 고치고 하는 건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죠. 사람 주소 고치는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죠. 바뀐 사람이 단독 신청. X고요. 자, 5번 보시면 건물에 뭐가 바뀌었다? 구조가 바뀌었어. 그럼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사항을 말소해야 하네. 하겠지. 바뀌었으면 옛날 건 지우냐고. 지우죠. 지웠냐고. 바뀌면 지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종전사항을 이렇게 지우는 것을 말소한다 그래요. 예, 등기부에서 이렇게 지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소한다. 바뀌었으면 옛날 건 지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표제부 등기였습니다. 표제부. 자,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내용상 좀 끊을까요? 예, 좀 끊었다가 권리에 관한 등기 다시 갈게요.